네, 파트 1 프로젝트 관리의 배경 중에서 6번째 이야기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프로세스라는 의미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세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 정작 프로세스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죠.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프로세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수행하는 업무를 뜻하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러면은 비즈니스 업무예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업무를 뜻하는데 단지 이 업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어떤 그 입금이나 출금을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그러면 고객을 만나 가지고 뭐 돈을 세고 그 다음에 전산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 전산에서 입력된 고객의 계좌로 그 돈이 그 입금이 돼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출금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그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출금이 된다. 이걸 해야 될 업무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일에 대한 목록이 아니고 프로세스는 일정의 틀을 갖고 업무를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재료나 인력, 정보들이라는 인풋이 있고 입력물이죠.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죠. 그걸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이 있는 거죠. 아웃풋.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기술자들과 그 다음에 재료와 그 다음에 제작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인풋이 돼 갖고 그 안에서 제작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이 제작하는 과정 이게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라는 것을 인풋과 아웃풋 형식으로 같이 포함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업무예요. 업무를 인풋, 아웃풋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업무를 프로세스 형식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뭐 라면을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라면을 요리하는 그 결과를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산출물은 뭐예요? 요리가 완료된 그런 라면이 되는 거죠. 라면. 근데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날라면이 들어가야 되겠고 물도 들어가야 되겠고 파도 들어가야 달걀도 들어갑니다. 달걀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고 또 사람이 투입이 돼서 사람이 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비와 같은 어떤 가스 레인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럼 그 안에서 방법은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끓이는 방식 그리고 또 라면이라고 꼭 이렇게 뭐 끓이지 않고 우리 심심풀이로 먹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날람에다 그냥 스프만 그냥 뿌려 가지고 그냥 먹는 그래서 뿌셔와 같은 그런 방식도 있겠고요. 또 남자들은 군대에서 많이 해봤죠. 봉지라면. 그래서 봉지에다가 뜨거운 물을 그냥 부어 가지고 그대로 불리다시피 익혀 가지고 하는 봉지라면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다라는 것은 이게 프로세스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일부에서는 인풋, 아웃풋, 여기는 tools and technique. 그래서 도구 및 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하나의 방식일 뿐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라면 끓이는 방식을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부터 누구든지 라면 끓여야지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러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면 라면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업무가 있다 그러면 그 특정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번 프로세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은 내가 이런 산출물을 원해? 그러면 이러이러한 정보나 이러한 인풋 사항들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또 이러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행에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직에서 프로세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놓으면은 그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습득해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프로세스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프로세스 정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할 수 있다. 또는 그 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들에 대해서 이 업무를 한 다음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이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이렇게 프로세스로 표현하다 보면 여기서는 이거를 이쪽으로 합치면 되겠다. 또는 이거를 두 개의 프로세스로 분리해 가지고 업무를 따로따로 하면 좋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뭔가 분석을 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 자체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익숙해질 수도 있는 것과 또 분석과 개선을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 그러면 투입되는 인력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재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 산출물 자체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분석을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서 이런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품질을 생각을 한다면 이 품질을 위해서는 이 인력이 문제구나 또는 재료를 좀 더 보강해야 되겠구나 이런 품질 개선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에서도 모든 수행하는 업무들을 프로세스 형식으로 표현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바로 실제 프로젝트의 업무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분석하고 개선하기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자체는 보면은 상당히 이제 프로젝트 관리 업무에서 그 프로젝트 관리 업무인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흔하게 얘기하는 플랜, 두, 체크, 액션 또는 체크 액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방식을 매니지먼트에서는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앞에서는 우리가 플랜, 두, C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런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바로 프로세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랜이죠.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보,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여서 플래닝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계획서를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 관리 내용도, 프로젝트 관리 업무도 프로세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일정 관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일정 관리. 자,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PDCA 똑같이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먼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즉, 일정 계획이라는 그러한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일정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해야 될 작업들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 목록 말고 작업들에 대한 순서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을 소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풋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 분석 방법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죠. 일정을 분석하는 기법들 이런 일정 분석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일정 계획서를 만들 수 있겠다. 이게 하나의
일정 관리에서 플랜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일정을 실행한다 그러면은 정해진 이 계획서를 가지고 인풋에는 계획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행에 옮겨 가지고 어떤 진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의 그 부분들이고요. 또 만약에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계획과 인풋에는 실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 성과라든지 진척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계획보다 실적에 대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뭔가 따라잡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련의 어떤 조치가 아웃풋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하나의 일정 관리하는 방식들이죠. 이렇게 일정 관리만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감시 통제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바로 뭐예요? 프로젝트 관리 업무, 즉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덩어리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업무가 있다면 은행 업무 밑에는 입출금 업무도 있고 보험 업무도 있고 이런 업무도 있다. 입출금 업무에는 입금 업무와 그다음에 전산 처리 업무와 출금 업무,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레벨의 프로세스가 있는가 하면 아주 디테일한 하위 레벨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죠. 프로젝트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관리도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그럼 계획에는 일정 계획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있고, 원가 예산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고, 품질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일정을 계획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구체적으로 있고, 그 일정 계획하는 거에서도 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듯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세부 내용까지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PMI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PMI의 PMBOK가 있어요. 그래서 이 PMBOK라는 이 책의 특징은 프로젝트 관리를 프로세스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서 일정 관리가 있다. 그럼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도 있고 많겠죠. 그럼 또 일정 관리들 또 나눠요. 프로세스로.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 리스트를 만드는 활동 정의, 즉 업무를 수행할 작업들을 정의는 활동 정의,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기간 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 어떻게 기간을 추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순서를 배열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일정을 분석을 해가지고 스케줄로 완성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 다음에 거기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정을 통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모든 PDCA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앞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은 기획 플래닝과 관련된 일정 관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은 뭐예요? 체크, 액션, 이런 감시 및 통제와 관련된 그러한 성격을 지닌 그런 업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MBOK에서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종류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일정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성격의 원가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성격의 분류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의 이제 분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BOK에서는요, 우리 앞에서는 PDC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MBOK에서는 착수 프로세스 그룹, 기획 프로세스 그룹, 실행 프로세스 그룹,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 종료 프로세스 그룹, 이렇게 5가지의 종류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 그룹은 말 그대로 그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룹. 그러니까 이 안에 예를 들어 기획 프로세스 그룹 하면은 기획에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걸 묶어서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D, C, A 이렇게 비슷합니다만은 실제 프로젝트의 특성상 프로젝트는 언젠가 시작해서 언젠가 끝나는 일회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복적인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하려면은 착수, 즉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업무가 필요하겠고요. 또 프로젝트가 끝나면 팀을 해산하고 완료 보고서를 하는 종료 업무가 있다라는 거죠. 끝날 때. 그래서 일반적인 PDCA 사이클과 다른 점은 착수와 종료라는 업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특이한 부분이지만 뭐 그다지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설명할 때 착수, 기획, 실행, 종료 이렇게 네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두 가지 실행과 통제는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 확인하고 해보고 다시 조치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 상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앞에서는 실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업무를 즉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종류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실행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있고 통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특성별로 그룹핑한 게 이 프로세스 그룹인데요. 이 프로세스 그룹을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착수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아고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임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해서 뭘 하느냐?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플랜.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계획서. 그럼 그 계획서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게 되면은 뭔가 산출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제에서는 뭘 하냐면은 나온 플랜, 계획 대비 뭐냐면 실적, 실제 나온 결과,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보니까 차이가 없다? 오케이죠. 프로젝트 계획대로 잘 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보니까 편차가 있다. 즉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계획 대비 실적이 못하다. 그럼 편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조치. 그래서 계획대로 따라잡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그걸 조치 방법을 실행에다 반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는 이 편차가 너무 커요. 너무 커갖고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시 변경된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옮기게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프로젝트에서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물론 단계가 라이프 사이클 한 단계가 끝났을 때 나오는 산출물이 있을 수 있고 프로젝트 끝에서 산출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중간에 나오게 되면 중간 단계에 대한 종료 절차를 밟을 수 있죠. 확인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런데 프로젝트 끝에 가가지고 나오는 이 산출물은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프로젝트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라이프 사이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실제 이 밑에 그림을 잠깐 보죠. 요거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어때요? 여기서 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이 있고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가 딱 끝난 다음에 계획하고 계획이 딱 끝난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실행이 딱 끝난 다음에 통제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요. 그림처럼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즉 착수에 들어가면서 벌써 계획에 들어가고 계획을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실행에 이미 들어가고 그 실행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 그랬어요. 계획이 점점 구체화된다고 해서 완전히 확정된 이후에 실행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 계획이 조금 쓰면은 벌써 이제 실행에 들어가는 그런 중첩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냐? 바로 프로젝트 시작과 프로젝트 끝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프로젝트 규모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여기가 프로젝트의 시작과 프로젝트의 종료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 경우는 여기가 뭐냐면 단계의 시작과 단계의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드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여기서 착수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거죠. 여기서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공식 승인,
즉 단계된 착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해요? 프로젝트가 최종 완료된 종료 업무를 보는데 여기서는 단계가 잘 맞췄는지에 대한 단계에 대한 종료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통제를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럼 좀 이해가 안 가죠? 계획을 무슨 여기서도 세우고 여기서도 세우고 여기서도 세우냐. 계획은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정도가 예를 들면은 초기에는 들어가는 노력 정도가 한 계획을 해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들어가고 여기는 뒤에 가면 일부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 이렇게 들어가는 노력에 대한 것들이 사실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실행 같은 경우였대요. 실행은 이때는 조금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끝에 가고 조금 일어나겠죠. 이러한 그 각각에 대한 업무들이, 프로세스들이 일어나는, 들어가는 수준이 각각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통적으로 이 과정들이 다 반복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과 반대되는데, 반대라기보다는 차이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단계로 구분되는데 지금 이 5개의 프로세스 구별은 각각 여기서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단계란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착수, 기획, 실행, 통제, 종료는 단계가 아니고요. 단계가 아니고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종류들이다. 프로세스를 어떤 관리 특성별로 그룹핑한 것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할 때 일부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을 착수, 기획, 실행, 종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그거는 프로젝트 관리 라이프 사이클이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런데 그 업무는 엄밀하게 따르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정의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잘 쓰지 않는 방식이고, 실제 PMI, PMBO께서는 이렇게 라이프 착수,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이렇게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이거를 단계라고 붙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죠.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그룹, 프로세스는 하는 업무라 그랬어요.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프로세스 형식으로 표현한 프로세스들에 대한 묶음이라는 얘기죠. 착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들은 주로 뭐냐?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거나 새로운 단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그냥 편하게 공식 승인받아 가지고 시작한다. 프로젝트 시작하든 단계를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PM은 뭘 해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우리는 최종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에 대한 어떤 방법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결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언제까지 끝내겠다,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얼마 정도의 품질 수준의 기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행 내역을 계획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면 뭐예요?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작업은 이때부터 이때 하고 B라는 작업은 이때 한다. 여기다가 이 일정에 맞춰갖고 인적 자원, 사람, 자재 등의 자원을 투입하고 돈도 투입하고 하는, 그래가지고 하는데 프로젝트 관리에서 실행이라는 것은 실행의 업무를 지휘한다. 실행 지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프로젝트 매니저가 오늘 너는 이 작업에 투입해라, 이런 재료를 이렇게 지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PM 입장에서 봤을 때 너 오늘까지 지금 얼만큼 진척되고 있어, 산출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게 바로 실행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실행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과, 즉 산출물이 나옵니다. 산출물. 그러면은 우리는 통제라는 의미 자체는 뭐라냐면 계획대로 잘 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즉 좁은 의미의 관리라고 보는 거죠. 좁은 의미의 관리. 그래서 컨트롤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잘대로 관리하는 건데, 먼저 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는 이제 감시가 필요하죠. 감시. 그래서 일부에서는 PMBOK에서는 감시 및 통제라는 표현도 씁니다. 모니터링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감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계획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actually 실적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성과나 진도를 점검하고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따라잡기 위한 뭔가 일련의 시정 조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어로 corrective action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바로 통제 업무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변경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럼 변경 승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것들도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변경 통제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료 프로세스 그룹. 물론 여기는 사실은 다 그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룹, 계획 프로세스 그룹, 실행 프로세스 그룹, 통제 프로세스, 종료 프로세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를 종료를 하려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 외주를 줬다. 그러면 외주 업체에 대한 것들을 대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너랑 나랑 이런 계약 관계가 종료됐음을 선언한다. 이런 업무도 필요할 테고, 또 우리는 자료를 수집해서 완료 보고서를 만드는 업무도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팀을 해산하는 업무도 필요하겠고, 프로젝트 끝나면은 마지막 작업장을 정리하는 그런 업무도 필요하겠죠. 내부적으로는. 그런 업무들이 모두 뭐예요? 프로 종료와 관련된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한 단계가 끝났을 때 그거를 그 단계에 대한 종료를 확인하는, 즉 결과물을 확인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그런 일들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팀 해산하고 하는 거. 단계 종료에서는 주로 뭐예요? 단계에서 결과물들을 확인하고, 그 단계의 산출물을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나온 산출물들에 대한 승인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단계에 대한 것들을 단계에 대한 종료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5가지의 프로젝트 관리 업무들이 5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하나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프로세스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음 강의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묶어서 이걸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다, 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